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닙니다. 플라톤도 아닙니다. 칸트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베르 카미가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유일한 위대한 정신. 카미가 가장 존경한 철학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유. 1909년에 태어나 1943년 34세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이자 노동운동가입니다. 34년의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유는 1909년 파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남달랐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이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베유는 벌써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 동급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였습니다. 페미니즘의 어머니라 불리는 그 보부아르가 베유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한 것입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사람들의 고통에 15살 소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시몬 베유였습니다. 시몬 베유는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학교인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고등학교 철학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사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철학교사인 그녀가 스스로 공장 노동자로 취업했습니다. 왜입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노동운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르노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베유의 몸은 허약했습니다. 두통이 심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했습니다. 자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일기로 썼습니다. 공장 일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그런데 공장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취급한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낀 진실이었습니다. 1936년 스페인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파시스트 프랑코 반란군과 인민전선이 맞붙은 내전이었습니다. 시몬 베유는 주저없이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총을 들고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동료들이 야외에서 끓이고 있던 끓는 기름에 발을 담그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상으로 전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베유는 전쟁터에서도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그 어설픔이 진심이었습니다. 책상에서 이론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시몬 베유의 방식이었습니다. 시몬 베유 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중력과 은총. 이것이 그녀의 대표저서 제목입니다. 중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욕망, 이기심, 폭력, 불의. 이 모든 것이 중력입니다. 은총은 무엇입니까? 중력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사랑, 자기 희생, 타인에 대한 공감. 이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베유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중력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총이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타인의 고통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것.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진심으로 건네는 사람이 얼마나 드뭅니까? 베유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유에게는 놀라운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두통약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두통약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만 편하게 약을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자신만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거부한 것이 배우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중력과 은총. 사후에 출판된 이 책은 알베르 카미가 직접 편집을 도왔습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배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곁에도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이슬람교도, 무신론자,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경계 밖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배우가 세례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틀 안에 갇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배우는 런던으로 탈출했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합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어졌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프랑스에서 나치에 점령당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드셔야 합니다. 지금 음식을 드셔야 살 수 있습니다. 배우는 말했습니다. 내 조국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43년 8월 24일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폐결핵이었지만 사실상 스스로 굶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카미가 왜 그녀를 우리 시대의 유일한 위대한 정신이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말로만 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과 함께 굶었습니다. 그리고 3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가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희귀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타인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 하나를 삶으로 살다 간 사람. 그것이 시몬 배우였습니다. 오늘 6월 1일, 새로운 달의 시작에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시몬 배우.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의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